네, 8시에 일단 합시다. 그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 좀 받을 것 같아서 일단 방금 이제 슬아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거든. 시험 범위가 집합까지라고. 쌤이 이제 진도를 집합까지 나갈 거거든. 이제 그러면 좀 부담이 생길 겁니다. 일단 정리 좀 합시다. 개성은 정리할게. 개성은 시험 범위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까지니까 오늘 도형의 방정식 이동 마무리되면 이제 진도 끝나는 거야, 맞지? 그 뒤에 시너지는 따라올 필요가 없어. 사실 원래는 이제 쌤이 웬만하면 따라와달라고 부탁을 하거든. 이번에는 추석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다 외우면 돼. 근데 그게 더 낫지 않아? 지금 억지로 그냥 따라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은 예상컨대 시험 범위가 많겠지, 맞지? 창문은 예상컨대 시험 범위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따라오고 있는 사람은 계속 잘 따라오면 되는데 이제 책을 시너지랑 고생이랑 사실 그리고 이제 명백이랑 그 뒤에 계속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근데 창문은 사실 지금 시간이 급하지 않거든. 왜냐면 시험 텀이 사실 기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 끌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집합부터는 시너지를 홀수법만 풀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하고 싶으면 다 해도 돼, 알았지? 근데 큰 틀에서는 이렇게 끌고 가자니. 이거 다음 턴에 이제 나머지 수업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아마 집합 진도를 끝내지 않은 상태로 고쟁이를 섞어서 아마 턴을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쟁이 시작할 거고, 왜냐면 늘어지면 안 되니까 너희들도 이제 몇 시간 동안 또 수업이 떠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고쟁이 진도 할 거고 시너지 섞어서 나갈 거야. 그러면 이제 시너지에 대한 과제 부담이 더 커지겠지, 체감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렇게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를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성이랑 성신도 이제 아마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 나올지 사실 쌤이 봐야 되겠는데, 만약 집합까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좀 부담이 생기긴 할 거거든. 근데 쌤이 봤을 때는 슬아나 유림이는 그냥 다 일단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 너희는 뭐 여유가 있진 않잖아, 시간 일정상. 그렇지? 일정상 여유가 있진 않잖아. 그래서 이제 아마 웬만하면 그냥 다 하면서 쫓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뒤에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실 이제 아마 성윤이는 쌤이 좀 조절을 할 겁니다. 성윤이는 뭐 고쟁이를 하지 말라고 하는가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개성도 마찬가지야. 개성도 지금 이제 이 고쟁이를 하는 게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 영수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너는 그냥 이제 고쟁이를 일단 보류하고 이거랑 이거 마무리하고 이거 하는 쪽으로만 하자.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도 혹시나 부담스러우면 이야기를 해야 알았지? 좀 조절을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 이제 진행을 하다가 좀 여유가 생기면 했으면 좋긴 하겠어. 시험 범위가 워낙 짧으니까 사실은 구석구석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 맞지? 어쨌든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 진행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 사람? 진행에 대해서 괜찮아? 궁금한 거 있어? 오늘은 그냥 진도를 쌤이 아마 도방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동기동까지. 그리고 이 다음 단원이 집합의 뜻 단원인데, 집합의 뜻 단원은 평화더라고. 진짜 쉬워, 진짜 쉬워. 집합의 연산은 양이 엄청 많은데 집합의 뜻은 좀 쉬워서, 그래서 이제 아마 좀 가볍게 진행이 될 겁니다. 뭐 크게 이제 너희 도형 이동도 앞부분 풀 때 어땠어? 푼 사람은 알겠지만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 맞지? 계속 단순 노가다 같은 문제들이 좀 많거든. 그래서 하면 그냥 금방 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더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일정에 대한 이슈고, 물론 이제 이 뒤에도 사실 더 있지. 그래서 아마 좀 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9월 3일에 무슨 일이 있어? 모의고사가 있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내신 대비가 좀 바쁘다, 사실은.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낼 여유가 없어서
일단 지금 계획은 이거야. 쌤이 일단 그 모의고사를 한 회 준비를 할 거야. 준비를 할 거고 한 회. 이게 원래 그 지난번에 우리 풀었던 모의고사가 있잖아, 맞지? 그게 쌤이 4회까지 이제 사실 구매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1회도 사실 쉽진 않았는데 2회는 더 어렵대. 더 어렵대. 그래서 좀 과한 것 같아서 일단 쌤이 이제 검토를 해보고 그 중에서 좀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있으면 이제 진행을 할 생각인데, 요거는 그 지금 계획은 약간 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신 대비를 하는데 여력이 있다. 그러면 저거를 준비를 하는데 시간 썼으면 좋겠고, 여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정규 과제에 신경을 쓰는 게 맞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쌤이 이걸 수업을 해주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해설을 주요 문항을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주요 문항을 이제 영상 작업을 할게요. 이걸 이제 보는 건 언제 했으면 좋겠냐면 이번 주말 넘기면 어차피 없어 시간이. 이번 주말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사람은 쌤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알았지? 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따가 쌤이 조사할 거니까 조사하면 저는 이번에 볼래요? 아니면 이번에 내신 집중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혹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근데 사실 창문은 웬만하면 하는 게 좋긴 해. 어쨌든 텀이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까지 텀이 사실 길잖아, 맞지? 너희 그 사이 모의고사 한 번 더 있어. 그치? 쟤네들은 10월 10며칠인가 그 너희 모의고사 또 있거든. 근데 그거 치고 이틀 뒤에 중간고사 시작이야. 창문은 그 부분은 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괜찮아? 근데 원래 이제 일정이 전부 다 우리한테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좀 잘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그리고 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준 거고 각자의 어려움이 사실 다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맞게 좀 조절해서 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창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시험까지 여유가 있는데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사실 하는 게 쌤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도반까지 좀 잘 해왔다면 그 뒤로는 이제 집합하고 저거는 조금 여유 있게 진행을 해서 나중에 이제 어차피 채워야 될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때 채우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성이나 홍신이나 계산은 또 시험 끝나고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근데 그때 또 뭐지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들 채우면 되니까 좀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여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아 참, 그 혹시 개념 노트 가져왔나? 아니요. 쌤이 안 뽑았어. 그러니까 정확히는 집합 부분만 뽑고 도형의 이동 뒷부분을 안 뽑아서 근데 이제 다 쌤이 설명을 할게 그냥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사진 찍으면 돼요. 응? 사진 찍으면 돼요. 뭔 사진? 그거 개념. 아, 아니 파일을 올려줘도 되긴 해. 네. 그랬어. 윤성이 일어났나 보다. 네, 안 될거 같아요. 응? 안 될거 같아요. 응. 이제 계정이 있어요. 그 쌤이 지금 단톡에 올린 파일이 그 강의 노트입니다. 쌤이 한 거라서 보고 보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용량이 커요? 수비도 다 써서 그런가? 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다 했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보면 개념 노트 여기는 페이지 번호가 없어? 모르겠나? 쌤이 잘못 넣었나 보다. 자, 어쨌든 이제 특수한 대칭 이동이 있는데 특수한 대칭 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에 하던 거 대칭 이동이요. 도형 이동이요.
근데 거기 페이지 번호가 없는 거 보니까 쌤이 이제 페이지를 하나 추가하고 번호를 안 넣었나 봐. 자 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 책에 있는 문제로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맨 마지막 거 하나만 있습니다. 이제 못한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쌤도 오히려 고2, 고3 수업할 때 훨씬 더 많이 이제 사용하긴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특수한 대칭 이동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 뭐냐면 x는 a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b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a, b라는 점에 대한 점 대칭 이동이 있어. 근데 이제 다 책에 원래 마플 교과서에 아마 다 있었을 겁니다. 지금 책에도 이제 여기 요거는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x축에 이렇게 있고, 사실 x축은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여기 뭐 x, y라는 점이 있다고 하죠. 이거를 x는 a라는 저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리지? 어디 위치하게 될까? 당연히 여기 위치하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뭘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뭘까? 선대칭은 기본 두 가지가 뭐였지? 해석하는 거 우리 두 가지. 중점이 대칭 축 위에 있다, 맞지? 또 두 번째는 수직, 맞지? 그거 두 개를 이제 찾는 거야. 수직이랑 중점 위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 지금 이게 수직이라고 했는데 x축의 수직인 직선에서 수직 때문에 얘는 x축에 평행하겠지. 따라서 y좌표가 어떨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y좌표가 같아. 그럼 우리는 뭐만 결정하면 돼? x좌표만 결정하면 되겠지. 그럼 이 x좌표를 내가 편의상 잠깐 세모라고 해볼까? 그럼 세모랑 x랑 더해서 2로 나누면 뭐가 돼야 돼? 가운데 a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넘기고 정리하면 2a-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이제 2a-x라고 쓰게 되는 거지. 이게 사실 그렇게 외우기 어렵지 않거든. 사실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거랑 요거를 합친 것처럼 식이 생겼어. 결론을 먼저 써보면 얘는 이제 p 2a-x, y가 되고, 그다음에 f 2a-x, y는 0 이렇게 만들어져. 그다음에 얘는 p x, 2b-y가 되고, 그다음에 f x, 2b-y는 0 이렇게 만들어져. 그다음에 얘는 p 2a-x, 2b-y가 되고, 그 다음에 f 2a-x, 2b-y는 0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식이 나름 비슷하게 생겼잖아, 맞지? 그래서 사실 의지를 가지고 외우려고 하면 금방 외워. 근데 보통 이제 못생겼어 하고 안 외우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못 외우겠지. 이렇게 의지를 가지면 그냥 금방 외웁니다. 자, 여튼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y는 b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점이 하나 있는 거지. x, y라는 점이 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도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수직하고 중점 조건 쓰게 되면 점이 이렇게 있게 될 건데, 어차피 x좌표는 똑같을 거 아니야. x라고 쓰고 y좌표를 쓸 건데, 이 점이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면 b가 된다고. 아까와 같은 이유로 2b-y가 이 점의 좌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여기 a, b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대칭이 되는 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하자. 우리 점 대칭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지? 점 대칭.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이 대칭의 중심이 되면 된다고 했었잖아, 맞지? 얘를 x, y라고 해. 그러면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얘가 돼.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얘가 돼. 결국 얘가 아까와 똑같이 2a-x, 2b-y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점 대칭 이동은 사실 이제 그 교과서에는 기본 대칭 이동이라고 해서 이제 중점 잡고 계산해서 확인하기를 시키거든. 근데 보통은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공식 외워서 공식으로 많이 푸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지. 예를 들어서 2,3을 3,-1에 대해서 점 대칭 시키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냥 2배 6 빼기 원래 좌표 2배 -2 빼기 원래 좌표 이렇게 그냥 계산해버리고 끝낸다는 얘기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굳이 이제 이거 어떻게 괜찮아? 얘를 뭐 x, y라고 하고 이거 둘이 더해서 1로 나누는 게 3이야. 이거 둘이 더해서 1로 나누는 게 -1이야.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 x, y 구해지겠지만 별거 아닌데 저걸 이제 공식으로 풀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괜찮은데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그 불편함이 좀 생겨. 어색함이 좀 생겨. 지금은 그렇게 덥진 않은데. 춥다. 이게 에어컨 최대인가요? 그런 거 같은데. 아 근데 별로야? 저 딸기 주시면 그렇지. 참 졸음껌? 한 통 여기 왔지? 이거 그게 이게 깨로 채웠어. 깨로 깨로 채웠어. 통이 없어져가지고 그 통을 계속 버려. 누가요? 몰라? 청소하시는 분이 버리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내가 또 거기다 버리지 마세요 써놓을까? 좋은데요. 저걸로 채웠어. 소미 괜찮아? 자, 갑시다. 자, 그러면 그 왜? 아니 자, 우리 616번 봅시다. 616번. 16 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이동하는 대상이 몇 가지인지 혹시 기억나? 이동하는 대상? 두 가지. 점과 도형. 맞지. 괜찮아? 그럼 도형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다고 했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어. 도형의 이동을 써야 되는 그 도형과 도형의 이동으로 처리하지 않고 뭐로 처리하는? 점의 이동으로 처리하는 도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직선은 도형의 이동을 활용해야 되지만 원이나 포물선은 뭐의 이동으로 처리하겠다고? 점의 이동으로 처리하겠다고. 그게 훨씬 편하니까 도형 이동보다. 여기서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616번을 보게 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의 그래프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이거 꼭지점 얼마야? 우리 암산 컷 하면 꼭지점 1,3이지. 이 친구는 13 아닙니까? 네? 마이너스 9가 달려들어야 되니까 13이라고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뭐만 보면 돼? 이걸 대칭 이동했더니 얘가 된대. 맞지? 그럼 대칭 이동이 되려면 저 꼭지점끼리 무슨 관계야 돼? 아까 점 대칭 이동은 뭐가 돼야 한다고 했어? 이게 돼야 한다고 했잖아, 맞지? 이 점과 대칭 이동된 점의 중점이 뭐야? 5글자. 대칭 누가 말했는데? 대칭의 중심. 대칭 중심. 윤성이가 있었어요. 윤성이가 잘 어쨌든 대칭의 중심. 괜찮니?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이 뭐라고? 그냥 답이야. 예. 다시 친절하고 따뜻하게. 네. 그래야 잘했어. 자, 그러니까 대칭의 중심 그냥 그렇게 보면 끝나. 괜찮니?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포물선을 점 대칭 이동했더니 2차원 기수의 부호가 어떻게 되었어? 바뀌었지. 그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맞지? 딱 그 정도 느낌만 가지면 괜찮아? 그림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우리 1,3이 여기쯤 있다고 하자. 1,3이 여기쯤 있다고 하자. 이제 아래로 올라가기 이렇게 되지겠지. 그리고 나서 3,13 그럼 이제 조금 가고 조금 가서 뭐 한 이쯤 있다고. 3,13 아니 그림 너무 별로세요. 이제 어떤 예로 들기에는 좋은 그림은 아니다. 이쁜 숫자 주지. 3,13 이렇게 있어. 위로 올라가기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여기 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도 여기 정확히 이렇게 딱 떨어져. 그리고 요 점과 요 점의 중점도 정확히 이렇게 딱 떨어지는. 오, 선생님 그림 좀 잘 그린 듯하다. 잘 그린 것 같지 않아, 진짜 근데? 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점들이 모든 점들이 하나하나 저렇게 대칭동되면 저렇게 모양이 뒤집어져서 그려지는 거야. 사실은 쌤이 근데 실제로 이 바둑판 있는 거 알잖아, 맞지? 이게 뒤에 선 다 있는 거 알지? 그 선하고 점 다 계산하면서 그랬어. 헐, 어렵지. 자, 어쨌든. 진짜 그렇게 계산하면서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어마어마한 계산을 한 건 아니고 간단한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 뭐 하고 있어? 눈이 안 보이면 앞으로 아이들은 양률 미안. 혼자 틀렸어. 지우한테 정선 보여준 거예요. 그래? 어쨌든 그렇게 되면 괜찮지? 점선이 있어서 그거 보고 쌤이 칸 맞춰서 그린 거라서 사실은 그림이 이제
꽤 정확한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이렇게. 물론 컴퓨터 실격 되지만. 자, 여튼 617번 한번 풀어볼래? 617. 쌤이 칠판에 풀 거거든. 그래서 보지 않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안 되는데. 고마워, 잘 잤어? 그 지금 과제 노트 아직 안 낸 사람 지금 냅시다. 그냥 다시 보자. 근데 맞았어? 너무 덥지 않나요? 아니 그죠 선생님 이거 아니죠? 그러면 온도가 어제 추워서 올려놨어 그러고 보니까. 네? 춥다고요? 어제 추웠어 어제. 아니 선생님 그래도 제가 제가 내려놓고 볼게요. 사치가 아니야. 자 일단 합시다. 깜빡했어.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갔네. 아 테스트 봐서. 어려워요. 애매해. 어디 있어? 실기가 풀어져 있는데요? 어? 7도? 그 바람 세기도 최대로? 민규 쌤이 했나 보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와. 근데 민기쌤은 더워서 문 열고 수업했어. 아 그래? 나 원래 추워. 문 열어. 근데 지금 이거 뭐야? 아, 나는 뭐 동영 찼어? 자 일단 괜찮아? 아니야. 잘 풀었어? 아니에요. 자 일단 근데 쌤이 말해놓고 쌤이 약간 민망해. 쌤은 지금 점의 이동으로 풀었어? 도형의 이동으로 풀었어? 도형이요. 도형의 이동으로 풀었잖아. 맞지? 치사하다 맞지? 점으로 풀면 안 풀려요. 방금 풀어 답 냈잖아. 점이요. 점으로 풀면 점으로 풀면 마이너스 10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점으로 풀면 여기 이제 꼭지점이 뭐지? 마이너스 2분의 k 컴마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k죠. 이렇게 나와? 네. 그러겠네.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점의 이동 바꾸게 되면 4 더하기 2분의 k 컴마 6 더하기 4분의 k 제곱 이렇게 되지.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쌤이 아까 기억해달라고 한 게 있었는데 이 문제 풀면서 혹시 기억나? 신경 써달라고 한 거. 아 그거네.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렸잖아, 맞지? 그림을 그린 이유가 계속 바꿔야 돼. 여기가 뒤집어져. 음. 그래서 이제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함수의 관계식을 쓰는데 여기 이차함계수가 1이잖아, 맞지? 그럼 이차함계수를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써야 돼.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k 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 더하기 4분의 k 제곱. 요게 뭐야? 요게 대칭 이동된 제품물선의 방정식인 거지. 괜찮니? 이거랑 이거랑 연립하라고. y는 2x 마이너스 1로 연립해서 이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제 0이 된다. 두 근의 합이 0이 된다는 얘기야. 왜? 잘 안 보여? 괜찮아? 그러니까 요거를 꼭지점으로 하고 이차함계수가 마이너스 1은 이차함수 관계식 쓴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관계식 쓴 거고, 그다음에 이제 y는 2x를 만나는
2x-5가 만나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말은 그 두 교점의 중점이 원점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교점이 중점이 된다는 말은 두 점의 x좌표의 합이 0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두 분의 합이 0이라서 근계수 관계로 그냥 부르시는 거야. 괜찮아? 영주야. 응? 이해됐어요. 괜찮아?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소영이 질문 있어? 표정은 약간 질문 있는 표정인데. 아 근데 그 하얀색은 아직 설명 안 하신 거죠? 설명 아예 안 했어. 하얀색은 그냥 이제 쌤이 공식을 쓴 거지. 우리 도형어 이동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a, b 주어지면 2a-x, 2b-y 대입하면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이제 2,3에 대해서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6-y 넣고 4-x 넣고 전개. 그 다음에 y 대신 어차피 이거랑 2x-5를 연립하라고 했잖아, 맞지? 2x-5 대입 전개해서 그냥 두 분의 합이 0 해서 그냥 답 k-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형어 이동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계산 이렇게 잡는 게 계산이 더 편하게 느껴지지 않거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도형 이동 푸는 게 좀 더 낫겠어. 사실 뭐 쌤이 이번에는 조금 민망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문제에서 항상 이 푸드가 더 좋아하는 좀 드물다고 했잖아, 맞지? 물론 사실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안 그런 것들도 꽤 있다고 이야기했었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점의 이동을 푸는 것보다는 도형 이동을 알고 있다면 도형으로 처리하는 게 좀 더 편한 문제였던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입니다.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뭐가? 다시 어느 게? 흰색 풀이? 다시. 우리 아까 그 f x, y는 0이라는 도형을 점 a, b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하게 되면 f 2a-x, 2b-y는 0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것도 잠깐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그 함수랑 도형의 방정식이랑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이야기 되겠네. 함수랑 도형의 방정식은 어떤 것 같아? 어떤 관계인 것 같아? 함수랑 도형의 방정식의 관계. 저거 우리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 이차함수라고 이야기하잖아, 맞지? 근데 지금 우리 무슨 단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약간의 어색함이 있지 않아?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 보면 함수와 도형의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거든. 뭔 것 같아? 그럼 누가 더 상위 개념일 것 같아? 도형이 더 상위 개념.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 중에 특수한 형태를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했지? 그리고 얘도 도형으로 보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라고 불러? 모양을 뭐라고 부르지? 이 친구 모양. 포물선도 도형이잖아, 맞지? 직선도 도형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도형의 방정식이 함수를 포함하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같이 다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는 거는 어디에 써도 괜찮다고? 함수에서 써도 괜찮다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저기 그냥 그대로 적용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자고? 그냥 2컴마니까 어떻게 하면 돼? 4-x를 대입하고 3컴마니까 6-y를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얘가 이 식이 얘를 2,3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사실. 어차피 포물선도 도형이니까 맞지? 그래서 정리해서 푸는 거야. 괜찮니? 이게 사실은 쌤이 수업 준비할 때마다 생각이 나서 이거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맨날 수업만 들어오면 까먹어. 그래서 오늘 생각난 김에 이야기를 한 거야. 깬 거 맞아? 네. 자, 그 다음 주제 봅시다. 그 다음 주제는 뭐야?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잖아, 맞지?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x는 a나 y는 b가 아닌 이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근데 얘는 사실은 그 쌤이 이제 아마 GPT한테 물어봤을 걸. 근데 풀이가 특별한 게 없어. 그러니까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더 오래 걸려. 그러니까 간단한 도형들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냥 공식 풀이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선 L에 대해서 이 점 내가 뭐 A라는 점을 대칭 이동하고 싶어. 그럼 이제 여기도 몇 가지? 아까 선대칭 이동은 몇 가지 있다고 했지? 두 가지 있다고 했어 맞지?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수직 조건이랑 그 다음에 중점 조건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등분이 그 말 다 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A 프라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쓰지. 첫 번째로 AA 프라임이 누구랑 수직? L이랑 수직.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중점을 편의상 M이라고 하게 되면 M이 직선 L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지. 괜찮니? 저 두 가지 조건에 만족. 어쨌든 사실 도형의 방정식도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집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 괜찮지? 우리 그 집합 단원, 함수 단원에서 그래프의 원래 정의가 뭐였지? 순서쌍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었어. 점은 순서쌍이잖아, 전부 다 맞지? 그래서 다 그냥 같은 개념이야 사실.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냥 좀 러프하게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제 제일 빠른 풀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622번 문제를 그냥 바로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을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이 직선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0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대칭 이동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자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야. 그래서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우리가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푸는 거거든. 내가 그래프를 좀 정상 들여서 그려볼게. 얘는 y는 x 더하기 2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 될 겁니다. y는 x 더하기 2. 이 친구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가 되나?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맞지?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직선이니까 오 안 예쁘겠군요. 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을 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그려질까? 한 이쯤을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괜찮니? 자 그러면 요 점부터 먼저 찾아보자. 둘의 교점을 찾게 되면 이거랑 이거 연립한다고 치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자. 그러면 3y-2는 제로가 만들어서 3분의 2컴마가 나올 거야. 요점 x좌표가 3분의 2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를 대입하게 되면 3분의 8이 되겠지. 요렇게 하나의 점을 좌표를 구하는 거야. Y식이 잘못됐네요. y가 3분의 2인가? 아니요, Y는 Y세요. 3y 마이너스 2 y는 3분의 8이네 맞지? 와 잘. Y는 X 마일 거. 요거는 그건 다 틀렸네. 자, 총체적 난국이거든요. 자, 여기가 3분의 2인 거고 여기다 y의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3분의 8. 그래도 바뀐 것만 됐네.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괜찮니? 자, 그리고 나서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자. 근데 기왕이면 좀 숫자 간단한 게 좋긴 하거든. 그래서 x에 0을 집어넣읍시다. 0을 요 직선 우리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도 0집, y 0 집어넣을래. x가 얼마가 돼? 4가 되지. 그러면 여기 4,0이라는 점이 있을 거야. 얘를 이렇게 선대칭 이동하자. 이렇게. 그럼 이 점 좌표 찾으면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직선이 결정되겠지. 오케이? 이게 일반적인 풀입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여기를 내가 a, b라고 잡고 지금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수직이 돼야 되니까 첫 번째로 하는 건 4 빼기 a분의 a 빼기 4분의 해도 괜찮아. 0 빼기 b를 하는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지. 괜찮지? 자, 그러면 식을 좀 정리하게 되면 b는 4-1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이 여기 직선 위에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2분의 a 더하기 4, 2분의 b가 얘가 y는 x-2 직선 위에 있어요. 대입하게 되면 2분의 b는 2분의 a 더하기 4 그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a랑 b랑 같대.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이제 얘가 b로 바뀔 테니까 a로 바뀔 테니까 2a는 4가 되어서 얘네들은 2가 되겠군요. 즉 이 점의 좌표가 2,1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이제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되겠지. 오케이. 고요. 계산 이상해? 자, 오케이. 자, 여튼 그럼 이제 y는 어떻게 돼? y는 3분의 8에서 2를 빼면 3분의 2가 될 거고요. 3분의 2에서 2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군요. 그리고 x 마이너스 2 더하기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띵띵띵띵띵 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6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함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없을 거라면 이제 식을 정리해보면 x 2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은 제로가 되어서 A가 2, B가 1이 되어서 2 더하기 1은 3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야. 그리고 실전에서 제일 많이 쓰게 될 풀이긴 합니다. 괜찮니?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혹시나 학교에서 요구할 수도 있긴 하거든. 교과서에 이제 이거를 구하는 방식을 임의의 점에 대한 선대칭 이동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경우가 있어. 교과서의 풀이 중에 그런 게 있는 책들이 모든 교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풀이가 있는 교과서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나올 수도 있겠지. 자,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잡자. 자, 다시 한번 더 그릴게. y는 x 마이너스 2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리고 나는 얘를 선대칭 이동한 요런 직선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 직선의 임의의 점을 P, A, B라고 하자. 그러면 나는 얘를 대칭 이동한 점을 선대칭 이동한 점을 P'이라고 하고 얘를 X, Y라고 할게. 나는 지금 X와 Y 사이의 등식 관계를 찾고 싶은 거야. 괜찮지? 일종의 도형의 방정식을 자체 방정식을 찾는 겁니다. 추워? 괜찮아? 어쨌든 잘 이해하고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이 둘이 만족해야 되는 관계는 뭐지? 저거 두 개. 수직 조건, 중점 조건. 오케이. 해봅시다. 그러면 x 일단 기울기부터 먼저 할까? x 빼기 a 분의 y 빼기 b가 얼마가 돼야 돼? 지금 이 친구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중점 조건, 중점 조건. 2분의 x 더하기 a, 2분의 y 더하기 b가 저 직선 위에 존재해야 돼. 자,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좀 치울게. 자, 그러면 관계식이 2분의 y 더하기 b는 그 다음에 2분의 x 더하기 a 빼기 2 이렇게 만들어져. 양면 2를 곱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y는 x 더하기 a 빼기 4에다가 빼기 b까지 넘기면 되겠네. 그 다음에 요식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y 빼기 b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지? 내가 지금 등식을 두 개 얻었거든. 두 개 얻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뭘까? x와 y 사이의 등식 관계를 얻고 싶다. 괜찮지? 근데 지금 이 a, b라는 건 여기 위에 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대입하면 성립해서 a 더하기 2b 마이너스 4는 제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결국 나는 x, y 사이 등식 관계를 얻고 싶었으니까 a는 b는으로 정리한 다음에 여기 대입하면 x, y만 남는 거야. 이게 결론이야. 요즘 이해했어? 자, 그러면 얘를 소거할 때 그냥 좌변 이거랑 더하면 x가 소거되잖아. 더해버립시다. 2y 이거 한 줄 더 쓰지 말고 이렇게 할게. 더하기 필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2y는 x 없어지고 2a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군요. y는 a 마이너스 2입니다. y는 a 마이너스 2. 그럼 a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자. 그러면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b가 돼. 그래서 a 지워지고 x는 b 더하기 2야. 그럼 결국 우리는 a는으로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y 더하기를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b는으로 정리한다고 해서 x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런 y 더하기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6이 되겠군요. 2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이라는 1분 0이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지우 잘 이해했어? 오케이. 영수 괜찮아? 어쨌든 너희는 서술형이 있으니까 더 신경 써야지. 그러니까 객관식이면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맞겠지. 이게 훨씬 빨라. 그리고 문자가 많으면 어쨌든 계산할 때 스트레스 좀 받잖아 사실은. 그렇지. 그냥 단답형이거나 이제 계산 문제면 또 뭐지 객관식 문제면 당연히 첫 번째 방에 푸는 거지. 오케이. 힘냅시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저스 참고인데 사실 쌤도 안 해보고 있는 거라서. 자, fx, y는 0이라는 도형을 y는 x 더하기 a에 대해서 이제 대칭 유동하시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럼 이제 이거 공식을 사실 쌤이 안 외우고 있거든. 거긴 써놨어요. 근데 쌤도 안 외우고 있거든.
자, 일단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니까 나는 y는 x 더하기 a는 공식이 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내려. 다시, 그러니까 이 전체 상황을 우리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f x, y 더하기 a는 0, y는 x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가 괜찮아? 괜찮니? 정민도 괜찮아? 네. 힘냅시다. 그러니까 이 플러스 a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y는 x 대칭 이동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맞지? 수랑 어디 아파? 괜찮아? 자, 그럼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 뭐만 조심하라고 했어? 뭐만 움직인다고 했지? 변수는 움직이는 변수만, 맞지? 그래서 f y, x 플러스 a가 제로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그리고 다시 어떻게? 다시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하면 원래 상황 똑같아지지. 그치? 그럼 이제 y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문자만 바꾸는 거야, 맞지? y 대신에 y-a를 대입하는 거야. f y-a, x 더하기 a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 괜찮니?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결국 이제 x 대신에 y-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 더하기 a를 대입하면 이동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직선은 무슨 직선이었지? y는 x-2 직선이었지. 오케이? 그럼 저 x-2 직선은 a가 얼마짜리? 요 a가 -2짜리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도형을 fx, y는 0을 y는 x-2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고 하면 fy 더하기 2, x-2는 0을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니? 그럼 이제 저기 주어진 도형 어디 있어? 주어진 도형이 이걸 이동하길 바라잖아, 맞지? 그러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제로에다가 똑같이 이동하게 되면 x 자리에 뭘 대입하라고? x 자리에 y 더하기를 대입한 거야. y 더하기 2배에 y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야. 그러면 이 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은 제로. 똑같이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공식이 엄청 못생겼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쌤은 저거 외우면 맨날 헷갈려. 그래서 그냥 나는 만들어줬어, 필요하면. 유림이가 저번에 이걸 발견했었어. 근데 발견은 발견이지. 제품 매우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거기 그 참고에 써놨지. 직선의 기울기가 뿔마 1대 대칭이동이라 해서 y는 x 더하기 a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랑 이렇게 써놨잖아, 맞지? 저거 외워서 써도 괜찮아. 시험 때는 외워서 쓰는 것도 방법이지. 이게 문제를 너무 어렵지 않게 하려고 기울기가 1짜리 마이너스 1짜리를 학교 시험에서 내는 경우가 좀 잦기는 하거든. 자주 있긴 하거든. 그래서 시험 전날 다 외워가가지고 딱 맞추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 사실.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쌤한테 이거 쌤이 왜 안 외웠어? 이런 거 구박하지 말았지? 하지 마세요. 수학쌤이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 너는 집합 조금 많아지고. 아, 근데 집합은 그냥 들어보면 압니다. 저희 숙제하고 있지. 그렇지. 너희는 다 추석 때 고생하면 되니까. 거기 36페이지에 있는 얘기들 중에서 사실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회전 이동만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봤더니 이제 회전 이동이더라라는 케이스가 사실 좀 많기는 해서 사실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을 하나 그리게 되면 여기에 이제 p, x, y라는 점이 있다고 하자. 그럼 내가 이 친구를 y는 x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할게.
쌤 뭐라 그랬지? 나 이거 파일 올려놨는데. 그 메일로 안 보내줘가지고. 아. 자, 어쨌든. 자, 무슨 대칭 한다고 했지? y는 x 대칭 먼저 하고 y는 x 대칭하고 그럼 이제 얘를 그냥 y, x가 되지? 얘를 다시 y축 대칭으로 한다고 생각해. 그럼 이 점 좌표가 뭐가 되지? 마이너스 y y, x가 되겠지. 이 친구가 이제 어떤 관계냐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 돼. 항상. 근데 그려보면 바로 아니 그 기울기를 구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이거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y분의 x. 이거 기울기는 x분의 y. 그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럼 둘이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잖아, 맞지? 근데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90도 반시계 방향 90도 회전이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괜찮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어디에서 볼 수 있게 되냐면 그 무리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가 y는 루트 x라고 하자. 루트 x.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인데 x가 0이야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이 둘은 사실 회전이동 관계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 얘를 이렇게 90도 돌리면 포개어지는 게 너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았지. 이렇게 이제 저런 걸 근데 이제 대수적으로 보일 때는 우리가 저렇게 회전 이동을 써서 보이는 거야. 얘를 뭐하고 y는 x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하면 주황색이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회전 이동이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 풀 때 쓰이진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죠. 자, 넘어갑시다. 그 확대와 축소도 쌤이 일단 이미 이전에 한번 가볍게 이야기했었고 다음에 기회를 봐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레전드 인간이다. 자, 중요한 아닙니다. 거기 37페이지라고 적어놓은 페이지에 그 가운데에 참고에 뭐라고 적혀 있어? 가운데에 참고에. 응? 응? 왜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줘? 그대 맞췄어. 아니 가운데 있어. 대칭성 중간쯤에 참고에 이제 저렇게 적혀 있잖아, 맞지? 혹시 대칭성과 대칭 이동의 차이를 구별해? 그러니까 그 쌤은 당연하게 이제 알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게 그냥 비슷하게 느껴지나 봐 사실은. 그러니까 성은 성질이야, 성질. 대칭 이동은 이동이야, 이동. 그러니까 대칭성은 어떤 하나의 도형이 가지는 대칭인 성질을 가리켜.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선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지? 그러면 원은 중심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성질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원을 x축 대칭 이동하면 원의 위치가 어떻게 돼버려? 바뀌어버리잖아. 그건 실제로 도형을 뭐 해버린 거야? 이동해버린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동과 성질은 다른 얘기야. 오케이?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는 거지 대칭 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건 이제 문제에서 추가로 요구되면 하는 행위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대칭성과 대칭 이동을 잘 구별했으면 좋겠어. 이게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대칭성 식이 대칭 이동이랑 식이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2차 함수는 보통 이제 대칭축을 가진다고 하지 않았지. 2차 함수가 x는 a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우리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2차 함수가 x는 a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성질을 가져. 대칭축이 x는 a라면 그럼 그걸 식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지? 아니 이거 기억 안 나? 이게 이제 대칭축이 a라는 말의 의미잖아, 맞지? 오케이,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거는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아까 얘기했던 x는 a 선대칭식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맞지? 그래서 혼란이 생겨버린 거야. 대칭이동과 대칭성을 구별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쌤이 이걸 다시 그냥 짚어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이동과 함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대칭의 성질은 구별하자.
이동 그냥 움직이는 거야 정말로. 위치가 바뀌는 거야. 물론 그런 건 있지. 어떤 함수가 xnA에 대해서 선대칭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함수를 xnA 대칭 이동하면 자기 자신이 돼. 왜? 원래 대칭인데 대칭 이동 시켜봤자 그대로 올 거 아니야. 괜찮은 거 맞지 지금? 자, 오늘 뭐 다들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질풍 같은 폭풍 같은 시련이 있었니? 좀 있었어? 하윤이는 뭐 있었어? 특별한 시련이 있었어? 이거 혹시 있어? 아니. 춤연습 저 장기자랑 할 거예요. 아 맞다. 아 너무 피곤해. 너무 수련을 무슨? 오호. 네. 자, 그 시험 끝나고 나는 거 아니냐 혹시? 기성 수련을. 근데 그걸 벌써 해. 아니 모르겠어요. 애들 너무 알겠어. 열정이 너무 너는 심해요. 갔잖아. 근데 공부 풀고 다 재밌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저게 무슨 말이야 네,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자, 여튼 이게 쌤 좀 당황스러운데 여튼 쌤 뭔가 이제 학교에서 다른 힘든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춤 연습하면서 쌤이 공감대 형이 약간 덜 됐다. 네, 너무 졸렸어요.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이제 그다음 뭐 할 거냐면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 좋아요. 7시 반? 미치겠다. 반은 아니야. 너 약간 그 14분에 오! 미치겠다. 자, 뭐 쉬자고 할 것 같았으니 기선제압을 나갔습니다. 영상 자. 보고 싶어요? 충전기 주시면 안 돼요? 어? 쌤, 18%야. 욕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너 충전기 하세요. 저 34예요. 나 있는데. 너 훨씬 많구만. 아 이거 지금 훨씬이에요. 30분 저기 직장이지. 뭔 소리? 나 근데 C타임이야. 자, 일단 합시다. 근데 될까? 일단 합시다. 좀 이따가 쉬는 시간 아마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겠죠. 혹시 있겠지. 자, 합시다. 언제인지 모르겠고. 우리 이제 대칭 이동을 이용한 거리의 최소값, 거리의 최소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소값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소가 될 때를 구하는 것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잘할 거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다고 치자. 직선에 대해서 같은 쪽에 A라는 점과 이제 B라는 점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우리가 AP 더하기 B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의 요구 상황일 거야.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제 일반적인 구조가 직선이 있고 그 직선 위를 움직이는 동점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때 이제 이게 점피의 위치가 바뀌니까 거리가 계속 바뀔 거 아니야, 맞지? 그때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구조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AP 더하기 BP가 언제 최소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 A점과 B점이 이제 점점으로 주어지거든. 고정된 점으로 주어진다는 얘기겠지. 할 때 이 정점 중 하나를 이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근데 다시 해야겠지만 같은 쪽에 있다가 출발이 안 왔지. 같은 쪽에 있지 않으면 대칭 이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걸 이동하는 이유는 점 하나를 뭐로 보내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저게 일단 출발입니다. 그러면 예를 내가 선대칭 이동했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게 했어? 같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무슨 관계가 돼? 합동 관계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항상 어떨 수밖에 없어. P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저 길이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지. 따라서 얘는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다고? A'P 더하기 BP로 고쳐 쓸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 길이는 이렇게 가는 길이는 언제 최소야? P가 선분 AB 위에 있을 때겠지, 맞지? 그때 최소가 될 거라서 이렇게 해서 요점이 P가 될 때 최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의 최소값은 선분 AB의 길이가 될 거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점 P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연립하면 되겠지. 혹은 뭐 교점 X좌표를 구하면 되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닮음을 이용해도 매우 좋고요. 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만약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원 위에 점 A가 있어. 원 위를 움직이는데 그리고 B라는 점이 있고 이제 이 직선 위에 점 P라는 점이 있어. 그때 이번에는 이제 이 상태에서 요렇게 요 길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지? B를
그러니까 B가 상대적으로 정점이니까 얘를 이제 대칭이동 시켜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어차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질 테니까 결국 이렇게 갔을 때 길이 최소가 되는 걸 찾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어디 잡으면 돼? 중심 잡고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면 되겠지. 괜찮니? 근데 만약 이 점 B도 원위의 점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똑같아. 그냥 저걸 정점 취급하고 대칭이동 해버리면 되는 거야. 괜찮니? 괜찮아? 괜찮아, 맞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서 사실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도 괜찮은 거야. A가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B가 약간 한 칸 위로 그랬구나. B가 여기 있다 맞아. 근데 그냥 이제 이 원을 통째로 대칭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서 A가 여기 위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을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그냥 둘 다 원 위에 있으면 보통은 이제 그냥 둘 중에 하나를 대칭이동해서 풀면 되겠지. 괜찮아? 그리고 반지름 빼고. 괜찮아, 맞지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수한 경우로 이런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리가 있어, 다리가. 그리고 여기 A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지점이 있는데 요 길이가 2칸이고 요 길이도 2칸이라고 하자. 2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우리가 다리를 건설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때 이제 A에서 B까지 갈 때 이제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는 지점을 구하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제 이 다리는 어차피 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확정된 거잖아, 맞지? 그럼 경로에서 쟤를 무시하고 얘를 이렇게 두 칸 들어올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렇게 하더라도 다시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로 가더라도 지금 이 흰색 경로와 그 경로의 거리가 어떨 수밖에 없어. 똑같을 수밖에 없지. 사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수직이잖아, 맞지? 그리고 이 친구도 지금 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거든. 그러면 그리고 요 길이 2칸, 요 길이 2칸 맞췄잖아, 맞지? 그러면 저 도형은 무슨 도형이지? 평행 사변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정확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네. 그러면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면 다 똑같이 만들어질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요 점을 우리가 B'이라고 하고 여기서 쭉 이렇게 직선 거리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왔을 때 그 거리가 제일 짧을 거란 얘기지. 오케이? 그럼 다리를 어디 건설하는 거야? 다리를 건설할 때 지금 우리 이 다리선, 이 강을 이렇게 붙여버린 거랑 마찬가지거든. 전체로 밑으로 위로 2칸 올려버렸으니까 요 지점이 다리가 건설되는 지점일 때 이동 거리가 최소가 될 거란 얘기야. 괜찮아? 다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2칸 위로 올렸다고 생각을 해줘. 그래서 강을 여기 이렇게 위치시킨 거야. 강을. 요렇게 위치시켜놓고 푼 거야. 이동한 강이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원래 강의 위치는 이 선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실제로. 이 밑에 선은 좀 불편하다, 맞지? 오히려 이해 불편할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근데 어차피 그냥 똑같은 얘기인데 약간 이제 애매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몸을 좀 볼게요. 우리가 바라는 건 이제 A에서 출발해서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도착하기는 최단 경로, 그러니까 최단 경로가 생기기 위한 다리의 위치를 찾고 싶은 거야. 괜찮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체적으로 이 부분 전체를 위로 2칸, 이 강폭만큼 위로 올리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 선이 어디로 간다고? 여기에 달라붙는다고 이렇게. 괜찮아? 그리고 B도 정확히 2칸 올라가면 여기 딱 위치한다. 여기가 2칸이고 여기가 2칸이고 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점을 B'이라고 하자. 그럼 이게 요렇게 연결되어서 선이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 흰색 선과 노란색 선이 사실은 강인 거야. 그러면 요 점에 이제 다리가 건설되면 좋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해봐. 노란색 선을 다시 내리면 우리는 이 흰색부터 이 흰색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이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사각형이 무슨 도형이라고?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러면 전체 이동 경로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거나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거나 같아서 사실은 저 때가 거리가 최소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 지점이 뭐가 돼? 다리가 건설되어야 하는 위치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찾는 겁니다. 영수 이해했니? 괜찮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거 하나만 더 합시다. 이 책에는 없는데 이런 사고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때 여기에 M이라는 그리고 N이라는 점이 있는데 요 선분 길이가 요 길이로 일정하대. 그리고 이렇게 가서 문제에서 구하는 게 AM 더하기 MN 더하기 NB가 뭐 최소가 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라는 얘기지. 혹은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이 MN의 값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MN이 서로 같이 저기 연결되는 상태에서 저렇게 움직이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언제 저게 최소가 될까를 추론하라는 얘기야. 혹시 페퍼민트 캔디를 먹어보세요. 보고 있어. 파트. 진짜 먹어요. 민트. 왜? 비비 맛이야. 어? 진짜 맛있어. 이거? 자, 또 돌리는 사람. 너는 뭘 줄까? 으악! 필요한 거 챙겨가서 먹어. 자, 봅시다. 쓰라는 괜찮아? 너 혹시 학교에서 뭔 일 있었어? 오늘 왜 이렇게 착하지? 아, 이 표현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오. 자, 봅시다. 굿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굿 아이디어. 저때 저렇게 최단거리를 구할 때 저 상황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거든. 결국 저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게 이제 우리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단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냐. 가장 이제 거리가 짧아지기 위한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거냐. 괜찮아? 근데 지금 했던 얘기랑 연결되니까 쌤이 이제 얘를 들었을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는 당연한 얘기. 근데 힌트는 이거랑 합쳐서 푸는 거야.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저게 돼. 이거 뭐야 이거? 평행 연결로 평행. 맞아. 자, 이렇게 여기를 B 프라임이라고 잡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게 무슨 사각형이네? 평행사변형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항상 어떻게 돼? 같잖아, 맞지? 그리고 어차피 이 길이만큼 더 가면 그게 MN 길이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A에서 저 직선 위에 한 점을 찍고 B 프라임으로 가는 것이 최단거리일 때를 찾으면 거기에다 MN 길이 더하면 그게 최소값이 되겠지. 그래서 요 점을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때 여기가 점 M이 되고 그리고 여기로부터 요만큼 떨어진 요것이 N이 되면 그때 사실 이제 이렇게 간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렇게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굳이 써보자면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고쳤을 수 있냐면 AM 더하기 그리고 이제 MN은 BB 프라임으로 대체하고 BB 프라임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NB 대신에 MB 프라임으로 바꿔 쓰는 거지. 그럼 얘는 일정한 값이니까 결국 우리는 AM 더하기 MB 프라임의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기를 BB 프라임은 상수 그 다음에 더하기 B 프라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AB 프라임, A 프라임, B 프라임을 해야 되는군요. 모두 A 프라임 바꿔 씁시다. 여기도 A 프라임이 될 거고, 여기도 A 프라임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니? 질문 있어?
이거 괜찮아? 정민이는 그래서 저 평행사비령을 떠올리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서영이도 괜찮아? 네. 민영이.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보면 알겠지만 쉽습니다. 정말 쉬워서 사실은 그냥 가볍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629 정도는 한번 해볼까? 629? 지생일이 6월 29일. 아. 자, 너무 축하해 지우야. 우리 지나는 자 우리 점이 3,2대 3,2 A가 3,2 좀 찍자 A. 자 그러면 이렇게 찍고 오란 얘기니까 결국은 A점이 뭐 취급? 동점 취급하는 거지. 아니 정점 취급하는 거지. 실제로 정점이군요. 얘를 대칭이동해서 A 프라임이라고 잡고 선생님 왜 이렇게 급하게 풀지? 다시. 근데 그냥 스스로 풀어봐도 좋아, 알았지?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A를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져. 그래서 얘를 A 프라임 B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BC는 그대로 둘 거고 그 다음에 다시 A를 다시 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여기를 A2 프라임이라고 잡는 거지. 그러면 이 길이와 그림 좀 삐꾸가 되버렸는데 이 길이와 C를 좀 옮기자. 너무 보기가 별로다. C를 여기 좀 잡읍시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게 되는 거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A2 프라임 C와 같아져.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지? 여기서 출발해서 Y는 X 직선이 한 점을 거쳐서 X 축이 한 점을 거쳐서 이 A2 프라임까지 왔을 때의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쭉 직선거리를 내려오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 거리가 이제 최소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 점 C와 점 B의 위치를 찾으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질문 있니? 수준 괜찮아? 자. (636번) 한 풀어 원래 636? 636번이요. 응, 636. 성인 센 실종이네. 그런데 아 사람 있겠지? 형님도 잠들었어요? 아니 실종이야 실종. 뭘 실종? 잘 풀었니?
쌤 여기 이제 풀어놨는데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A를 대칭이동시키거나 B를 대칭이동시키면 되겠지. 그 다음에 BQ 더하기 QC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B를 대칭이동시키거나 Q를 대칭이동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애가 누구야? B잖아. 그러니까 B를 대칭이동시키는 게 좋아. B를 대칭이동시키게 되면 이렇게 얘가 0,1였으니까 Y는 대칭이동하면 2,0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즉 다시 말해서 BP 길이와 PB 프라임이 같아져. 같은 방식으로 BQ 길이와 QB 프라임도 같아지겠지. 괜찮니?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제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면 결국 AP 더하기 PB 프라임은 뭐냐면 A에서 출발해서 Y는 X 직선 위의 한 점을 거쳐서 B 프라임까지 가는 경로를 말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B 프라임 Q 더하기 QC는 B 프라임을 출발해서 Y는 X 직선 위의 한 점을 거쳐서 C까지 C가 여기 아니구나. C까지 가는 이제 최단 경로를 찾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어차피 이 P랑 Q랑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 그러니까 P는 AP 더하기 PB 프라임이 최소가 되게 하면 되는 거고 Q는 이제 CQ 더하기 QB 프라임이 최소가 되게 하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오케이. 여기서 직선 방향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직선 방향으로 쭉 가게 되면 요 점이 P가 되고 요 점이 Q가 되었을 때 그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될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요점 좌표 찾고 요점 좌표 찾아서 이 길이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이 점 좌표가 0,1이고 여기가 2,1이니까 직선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 같은 이유로 여기도 0,4니까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점 구해서 길이 구하는 그런 문제. 괜찮니?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다음 페이지는 그냥 실생활 활용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문제 상황을 이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좌표를 도입해서 이제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런 문제에 불과합니다. 640번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 상황인 거지. 자, 폭이 20m인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학교와 도서관이 있대. 이번엔 그냥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네. 자, 정동 쪽으로 800, 정남 쪽으로 620.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정남 쪽으로 800, 이 길이를 800이라고 하자. 620인가? 정남 쪽이 620이래. 620. 그리고 정동쪽으로 800. 많이 좀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지는 이쪽 끝에 여기에 이제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 여기 학교. 그리고 여기 어딘가 이렇게 이제 폭이 20m짜리가 20m짜리 이제 도로가 있어. 여기가 800. 있을 때 이제 우리한테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자고? 여기를 20만큼 이렇게 들어올리자고. 20만큼 들어올려서 여기를 도서관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딱 달라붙어 버리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20m 아래로 더 내려가주면 이게 전체 이동 경로가 된다는 얘기야. 아니 전체 이동 경로의 길이와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얘를 이렇게 쭉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20이었으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지? 600이 되겠지. 어떻게?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 여기가 100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그냥 이거 20m 내려가는 걸로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1020m가 이제 최단 경로의 길이가 될 겁니다. 이동 경로의 최소값이 되는 거. 갈게요. 질문 있으면 있어요? 우리 질문 있는 표정이었어? 아니야? 서영이는 괜찮아? 잘 이해했어? 수현이는 괜찮아? 요거는 결국은 이제 실제로 이동하는 경로는 어떻게 되지? 자, 실제 이동 경로는 어떻게 돼? 실제 이동 경로는? 아니, 실제 이동 경로. 실제 이동 원래 그림에서는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 경로나 녹색 경로는 어떨 수밖에 없죠. 똑같을 수밖에 없죠. 요거는 약간 기억해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괜찮니? 타이밍. 자, 한번 쉬어야 되겠지? 오늘 시험이 일찍 한 거예요?